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죠. 어느 쪽 취향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발효가 끝난 효모를 일부러 앙금 접촉을 계속 시켜놓고 저어주기를 하는 게 바토나즈거든요. 저어주면 그 앙금에서 오는 풍미와 향들이 더 많이 입혀집니다.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버립니다. 그럼 그대로 다 얼어버리죠. 그러면 얼음 이불을 덮은 거예요. 이 집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부르고뉴 샤도네이 2병을 준비했고요. 가장 극단에 있는 다른 스타일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샤블리고요. 샤블리는 부르고뉴에서 제일 북단에 있는 제일 서늘한 지역이죠. 또 하나는 뿌이피세입니다. 뿌이피세는 부르고뉴가 길게 생겼는데 그 중에 제일 남단에 따뜻한 기후죠. 일부러 이렇게 두 개를 골랐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 스타일이신지 취향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 병은 샤블리 베르나드 드페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2023년 빈티지고요. 비비로 점수는 4.0점, 할인해서 5만원대에 샀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도멘 파케, 이건 뿌이피세고요. 지역이 2023 빈티지 똑같고요. 비비로 점수는 3.8점인데 이 평가를 한 사람이 37명밖에 안 돼요. 다수가 평가를 했을 때 약간 더 신뢰가 가죠. 이거는 4만원대에 샀습니다. 그래서 두 와인이 7,000원 차이 나요. 정확하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 샤도네이 포도 품종이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 중에서 아마도 가장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샤도네이는 특징이 잘 자랍니다. 웬만한 기후에서. 그 대신 기후별로 다른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 샤도네이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품종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기후에서 자랐느냐, 와인메이커들이 어떤 식으로 얘를 양조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잘 변하는 품종입니다.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냐, 예를 들면 오크통에서 양조를 하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스틸 통이 아니라. 그러면 은은하게 오크향을 입힐 수가 있죠. 아니면 또 젖산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젖산 전환을 하면 아무래도 날카로운 산도를 좀 부드럽게 할 수가 있죠. 또 바토나즈라고 해서 발효가 끝난 효모를 일부러 앙금 접촉을 계속 시켜놓고 저어주기를 하는 게 바토나즈거든요. 저어주면 그 앙금에서 오는 풍미와 향들이 더 많이 입혀집니다. 그것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오크 숙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인 베르나르 드페 샤블리 2023년 빈티지. 샤블리 와인 특징은 산도가 일단 높고 좀 가벼운 스타일의 샤도네이 품종으로 만드는 드라이한 와인들이 대부분이죠. 이 도메는 1959년에 2헥타르, 그러니까 1헥타르가 100m 곱하기 100m니까 200m 곱하기 100m 정도 되는 그런 포도밭을 사서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그랑크리, 프리미에르크리 이런 와인들 포함해서 20종류 이상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요. 샤블리는 굉장히 북쪽에 있어요. 거의 샹파뉴 근처에 있어요. 4, 5월에 이제 이파리가 나려고 하는데 그때쯤 서리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파리 안 나면 그의 포도 농사 망하는 겁니다. 60년대쯤에 서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흔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파라핀 버너를 군데군데 놓습니다. 그러면 열도 전달되지만 그 연기가 약간 이불처럼 덮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버립니다. 그럼 그대로 다 얼어버리죠. 그러면 얼음 이불을 덮은 거예요. 에스키모 이글루 안에선 따뜻하듯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이 와이너리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100% 샤도네이고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했다고 하고요. 사실 숙성이 아니죠. 보관한 거죠. 자, 첫 번째 와인 샤블리. 색깔은 옅은 레몬이네요. 향은 중간에서 중간 플러스 정도 강도밖에 안 나와요. 일단 주도적인 향은 그 강렬한 자몽 주스의 향이 굉장히 세고요. 레몬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짭짜름해요. 미네랄 있고요. 은은한 허브가 올라오는데 화이트 와인에서 이런 은은한 허브가 올라오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딜이라고 하면 됩니다.
딜 향이 있고요. 노란 꽃향이 약간 있습니다. 무슨 꽃인지 모르겠고요. 저 꽃 너무 약해요, 항상. 오크 숙성도 당연히 안 한 것 같고 3차향도 아직 뭐 특별한 걸 꼽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인데 산도가 꽤나 날카로워요. 젖산전환은 안 한 것 같고요. 날카롭고 씁쓸한 산도예요. 알코올은 12.5%고요. 바디는 중간 바디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샤블리스러워요. 풍미의 강도는 향보다는 약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중간 플러스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온을 한번 볼까요? 중간 플러스 정도 길이에 자몽 주스 같은 여운이 있습니다. 자몽이 굉장히 또렷한 와인이네요. 그래서 품질 결론을 내리자면 복합미도 살짝 감점이 있죠. 밸런스는 이 산도 때문에 약간 씁쓸한 게 튑니다. 약간 감점이 있고요. 풍미의 강도도 약간 감점이 있고요. 중간 플러스였으니까 여운의 길이도 중간 플러스 길이였으니까 약간 감점이 있고요. 여기저기 감점들을 조금씩 모으면 그냥 좋은 와인. 숙성 잠재력은 이걸 왜 숙성해야 되죠? 제조사도 2년 이내 마시라고 써 있거든요. 비밀호 점수는 3.9점 주겠습니다. 할인받아서 5만원대 샤블리면 이 정도 등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르고뉴 와인들이 워낙 비싸요.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굉장히 상큼한 샤블리의 교과서 같은 와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5만원 정도에서 샤블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인 도멘 파케 VP세 2023년. VP세는 부르고뉴의 제일 남쪽 마코네 지역에 속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보졸레도 사실 행정구역이 부르고뉴여가지고 거기도 부르고뉴 와인이라고 명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졸레는 별도로 치고요. 이 그냥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제일 남단이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이 VP세고요.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합니다. 기후는 당연히 따뜻하고요. 훨씬 남쪽이니까. 원형의 경사지가 있는데 그쪽 경사지에 있는 밭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일조량이 좋아지니까 대부분 오크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풀바디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샤블리랑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이거 나중에 깜짝 블라인드에서 못 맞추면 정말 이 와인 채널 접어야 됩니다. 저스틴 와인 채널을 걸고 나중에 블라인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와인 뭐 100% 샤도네이로 만든 거고요. 정확한 데이터 시트는 제가 못 찾았는데 약 11개월 정도 앙금 접촉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와인. 색깔은 아까 샤블리보다 약간 더 짙습니다. 그래서 중간 레몬색 정도로 보이고요. 향은 뭐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중간 플러스 정도의 향의 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는 자몽 향이 메인이었는데 이번엔 복숭아 향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얘도 짭짤해요. 미네랄 있고요. 특징은 아까보다 과일 향이 좀 약합니다. 그 대신 2차 향들이 좀 더 세요. 오크 숙성에 의한 영향이 느껴지고요. 은은한 삼나무. 그 대신 막 오크 떡칠을 한 그런 식의 와인은 아니에요. 약간 질감도 그렇고 버터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3차 향은 별로 느껴지는 게 없고요. 복숭아도 있지만 약간 살구 맛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산도는 높은 산도. 근데 이거는 아까만큼 찌르지 않아요. 그래서 젖산전환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산도가 부들부들해요. 날카롭지 않고. 알코올은 13.5%네요. 아까보다 1% 정도 높은데 씁쓸함이 약간 튀어요. 밸런스에서. 그 알코올도 씁쓸한데 약간 오크 숙성에 의한 씁쓸함도 느껴지는. 그래서 그게 약간 감점입니다. 풀바디 와인이고요.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 길이의 복숭아 여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품질 결론을 내리자면 복합미도 약간 감점이 있고요. 밸런스도 아까 오크의 영향에서 오는 약간 씁쓸함, 알코올의 씁쓸함도 있었고 약간 감점이고요. 풍미의 강도도 중간 플러스니까 약간 감점, 여운의 길이도 중간 플러스니까 약간 감점.
역시 이것도 좋은 와인. 숙성 잠재력은 있죠. 뭐 더 숙성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 와인 가격에 과연 병숙성을 더 한다고 좋아질까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지금 마십니다, 그냥.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나는 좀 바디 높은 오크 영향도 좀 있는 샤도네이를 맛보고 싶다.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오는 오크 영향이 있는 샤도네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비밀로 점수는 제 취향이 아니어서 이건 3.8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돔이라고요? 저는 와인 마실 때는 회에는 간장만 찍어서 와사비만 살짝 올린 다음에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초고추장 막 이렇게 해버리면 와인이 안 느껴져요. 회의 고유 맛도 없어지죠. 숙성회인 것 같죠? 네. 역시 샤블리랑 잘 맞아요. 회가 약간 비릿한 느낌이 있을 때 샤블리를 딱 먹으면 거기다 레몬이나 자몽 에키스를 확 뿌리는 것 같은 그 비릿 맛이 싹 사라지고요. 샤블리는 원래 굴이랑 먹는 거잖아요. 시즌이 아니라서 생굴은 없고 생전복은 있습니다. 생전복? 움직여요 지금. 간장만 살짝 찍어서 꼬들꼬들한 생전복. 역시 이번에도 샤블리로. 아까는 샤블리가 약간 씁쓸하다고 했는데 전복이랑 같이 먹으니까 씁쓸한 맛은 사라졌고요. 자몽의 그 향긋한 과일 향들만 쭉 올라옵니다. 풍미도. 광어 지느러미 살이죠. 이번엔 뿌이피스랑 맞을 것 같아요. 기름기가 꽤 느껴지고요. 이럴 땐 뿌이피세로. 아까 그 오크의 씁쓸함도 거의 안 느껴지고요. 잘 맞아요. 기름기가 좀 있는 건 뿌이피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미 머리를 서비스로 주셨는데 이거는 뿌이피세랑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도미 머리에 볼살. 진짜 쫄깃쫄깃해요. 와, 맛있어요. 뿌이피세 갑니다. 뿌이피세를 마실 땐 약간 기름진 거랑 같이 먹는 거를 하죠. 크리미하거나 기름지거나 이런 것들. 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새우튀김은 뿌이피세죠. 머리부터 다 튀긴 것 같은데. 이 집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튀김 맛집. 이럴 땐 뿌이피세죠. 오늘 와인들은 식사랑 같이 하면 정말 좋은 와인들인 것 같아요. 샤블리가 약간 더 구조감이 있고 뿌이피세가 약간 구조감이 살짝 떨어지는데 바디는 샤블리가 중간 바디 정도고 뿌이피세가 풀 바디예요. 블라인드 한번 가나요? 이쪽이 샤블리, 이쪽이 뿌이피세. 하나만 주세요. 기억하고 있죠? 그럼 샤블리. 샤블리. 맞았어요? 너무 쉬워요 이건. 해볼래요? 네. 이건 쉬운데요? 쉬워요? 오케이. 자, 났습니다. 뿌이피세. 우와, 맞았어요. 네. 이렇게 오늘 두 완전 대비가 되는 와인을 시음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죠. 어느 쪽 취향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취향은 정답이 없거든요. 그 중에 좋은 쪽으로 드시면 되죠. 일단 부르고뉴의 극단적인 두 개를 기본편으로 분석을 해봤으니까 다음엔 심화 과정으로 좀 더 재밌는 스토리로 부르고뉴 샤도네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틴 와인의 저스틴이었습니다. 짠!